네, 2025년 5월 22일 미국 증시 자료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딱 보면 좀 혼조세요. 그렇죠? S&P 500이랑 다우는 내렸는데 또 나스닥은 올랐단 말이죠. 이 자료들 속에서 진짜 중요한 흐름이 뭔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네,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요. 이게 그냥 숫자만 봐서는 안 되고 그 이면의 심리를 좀 읽어야 할 것 같아요. 최근에 많이 올랐으니까 좀 숨고르기인지 아니면 뭐 새로운 방향을 찾는 건지 그 단서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역시 눈에 띄는 건 주요 지수들이죠. S&P 500, 그게 5,584.01로 마감했죠. 네, 벌써 3일 연속 내렸어요. 다우도 뭐 0.1% 정도 살짝 내렸고요. 근데 나스닥은 기술주 덕분에 조금 올랐단 말이에요. 이 다른 움직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 S&P 500이랑 다우 하락은요.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최근 급등에 대한 뭐랄까 차익 실현. 네, 그런 매물하고 연준 금리 결정을 앞둔 그 관망세 이런 게 좀 섞인 결과로 보입니다. 아, 관망세. 그렇죠. 반면에 나스닥은 특정 기술 대형주들이 지수를 확 끌어올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전체가 다 같이 올라가는 동력이라기보다는 특정 분야만 좀 간다. 네, 특정 분야에 대한 기대감이 좀 집중된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료에서도 보니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특히 엔비디아, 강세가 대단하더라고요. 게다가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또 찍으면서 관련 주식들도 막 들썩었다는 점도 재밌고요. 근데 이런 개별적인 강세가 시장 전체의 불안감을 다 덮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개별 종목, 특히 기술주나 암호화폐 관련주들 분명히 좋은 흐름 보여졌죠. 근데 동시에 주신 자료에 나온 그 채권 시장을 딱 보면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집권 시장이요? 네,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하락했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이건 시장 참여자들이 여전히 그 금리 정책의 불확실성, 그리고 앞으로 경기 성장 좀 둔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 이걸 다 염두에 두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거든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여전하다는 거죠. 금리 얘기 나와서 말인데요. 자료에 금리 커브 평탄화, 이 언급도 있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건가요? 네. 금리 커브 평탄화, 그건 보통 장기 국채 금리랑 단기 국채 금리 차이가 확 줄어드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과거 사례를 보면 경기 침체 오기 전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전조 현상일 수도 있다. 그렇죠.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현재 시장이 얼마나 좀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가, 그걸 반영하는 지표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자산시장 전체로 좀 넓게 보면요. 반러는 약세를 보였고 대표적인 안전자산, 금 가격은 온스당 3,313.50달러. 와, 많이 올랐네요. 네, 많이 올랐죠. 반면에 국제 유가 WTI는 배럴당 61.57달러로 좀 내렸고요. 이 신호들이 다 제각각인데 이걸 어떻게 엮어서 해석해야 할까요? 달러 약세는 일단 연준의 금리 인상 기대감이 좀 낮아진 거. 그거랑 더불어서 자료에서도 지적됐듯이 미국의 재정 적자 문제. 네, 이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재정 적자 우려도 있군요. 네. 그리고 금 가격 급등은 말씀하신 대로 시장의 불안 심리를 그냥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반면에 유가 하락은 미국의 원유 재고가 늘었다는 소식도 있었고 또 글로벌 경기 둔화되면 수요 줄지 않겠냐 이런 우려. 수요 감소 우려. 네, 그게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다소 좀 위축되어 있다. 그걸 보여주는 지표들이죠. 미국 말고 다른 시장들은 좀 어땠는지도 궁금한데요. 자료에 보니까 유럽 G7 회의 얘기도 있고 중국 증시, 또 연준 위원들 발언이나 기업 실적 발표 내용도 있었거든요. 네, 간략하게 짚어보면요. 유럽 증시는 G7 재무장관 회의 결과가 나왔는데도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공동 대응 약속하고 그랬는데도 시장은 그냥 좀 지켜보는 분위기였고요. 그냥 관망. 네, 중국 증시는 계속 그 성장 둔화 우려 때문에 약세를 면치 못했고요. 연준 위원들 발언은 대체로 금리 인상에 좀 신중한 태도 이걸 보여줘서 시장의 긴축 우려를 약간은 낮췄는데 사실 이미 예상된 수준이었죠. 네, 예상 범위 내었다. 그렇죠. 일부 소매 기업들 실적 발표가 있긴 했는데 이것도 소비 둔화 우려를 그냥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정도. 그래서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네, 종합을 해보면요. 엔비디아 같은 특정 기술주의 정말 눈부신 상승이나 비트코인 최고치 경신, 이런 밝은 면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 뒤에는 금리 불확실성, 경기 둔화 우려, 또 위험 회피 심리 같은 그런 그림자가 좀 짙게 깔린 하루였네요. 청취자분께서 주신 자료들이 이런 복잡한 시장 상황을 참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시장은 정말 다양한 재료들을 지금 소화하면서 다음 방향을 찾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서 청취자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이긴 취약점, 이걸 가리고 있는 일종의 착시 현상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착시 현상일 수도 있다.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과정이 앞으로 시장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을 겁니다.